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앞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어떤 경제 정책을 갖고 있을지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는 11월이긴 합니다. 그렇죠. 바이든도 있고요. 하지만 좀 이 트럼프의 정책의 영향을 시장이 벌써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럴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일 때 전 세계에 좀 존재감을 드러냈던 건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2018년 3월이었죠.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세계가 놀랐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었죠.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중국 제품의 60%, 많게는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발언으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모두 10%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여서 미국 안팎에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른 나라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이라면 영향 피할 수 없을 거고요. 네. 하지만 경쟁 품목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면 그만큼 물건값이 비싸져서 미국 한 가정에 1년에 1,700달러씩 부담을 지게 될 거다. 이런 추산이 나와서 국내 반발이 좀 거세거든요. 네. 미국 국내 물가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압박할 그런 엄포의 목적이라면 효과적인 무기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 가운데 상대 국가가 미국 제품의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춘 보수 성향 싱크탱크 보고서를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 상대로 흑자를 많이 냈고 또 동시에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국가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최근 무역 불균형을 거론할 때 등장하는 몇몇 나라들도 지금 같은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 가운데도 직접 거론을 하지 않는 캐나다, 멕시코,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어서 상호 관세가 낮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EU 등의 무역 흑자를 우선 겨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한 지원 정책이 계속 될 거냐 그렇죠.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한 거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이 칩스법을 통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저께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공장을 모두 가져갔다. 정부가 준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지만 이것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서 대만, 그 TSMC를 겨냥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TSMC 주가 급락했고요. 그렇지만 그 미국 내 첨단 공장, 반도체 공장 건설이 한창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일단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또 까다로운 조건을 지원금에 붙일 가능성 이건 남아 있고요. 이건 우리도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 바이든 정부 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 입장이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우선은 기후 위기 이런 거 빚지 않고 있잖아요. 네.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가 없고 석유 사업에 지원을 해야 석유값 낮추고 물가도 내릴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요. 2032년 신차 가운데 3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임기 첫날 없앨 것이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내놓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바이든의 정책, 이 IRA를 대체할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 부통령 후보와는 달리 트럼프 후보 스스로가 강경한 입장을 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고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 선벨트가 그 수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도 아직 안 나오기도 했고 네.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제품 관세 부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일기 이런 여러 정책들이 그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사실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 정부가
쓰는 방법이 다를 뿐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고 또 미국의 생산시설,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이런 지향점이 대부분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걸 보면 미국의 정책 덕분에 첨단 산업 또 앞으로 먹거리로 볼 산업들이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는 곳이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 요새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고민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